어릴 때 한약을 먹으면 비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한약을 먹이고 싶은데 언제부터 먹여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한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부모라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주 아프거나 밥을 안 먹거나 키가 크지 않으면 누구나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똑같이 어린이집에 보내도 항상 감기를 달고 살거나 수족구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생활 속에서 존재하나 몸의免疫力이 떨어졌을 때 쉽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약이라고 하면 또 걱정하는 사실이 있죠. 어릴 때 한약을 먹으면 비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은 언제부터 한약을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성장에 가장 효과적일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현재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린이 한약 언제부터 복용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에 따라 복용하며 나이는 상관없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장점막이 성인과 유사하게 발달하는 생후 6개월경에서 1년 사이 이후기 때 고형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점차 단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한약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복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 기능이 안정화되기 전에 아이에 따라서는 한약의 특정 성분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시기와 비슷하게 한약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약을 너무 어릴 때 먹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요. 성인 용량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개월수와 체중에 맞게 조절해서 처방되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 아이를 키운 저의 경우에는 생후 5, 6개월 이후부터 먹였는데요. 아이들마다 복용시킨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큰 아이는 또래들보다 건강한데 피부가 자주 뒤집어져서 한약을 먹였고, 작은 아이는 또래들보다 몸이 약하고 키가 작은 편이라 한약을 먹였으며, 막내 아이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자주 감기에 걸리고 기침을 하고 폐렴이 와서 한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에게 한약을 먹이는 이유는 어느 하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유소화기에 한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배앓이, 변비, 잦은 감기, 코막힘, 잦은 편도염과 중이염, 야제증, 밤에 갑자기 우는 증상, 성장부진, 소화비만,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피부염이 잦은 경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한약이 도움이 되는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증상들을 여럿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성장과 발달 과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비염 때문에 성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염을 해소해주면 아이가 키가 확 크기도 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한의 치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한방 치료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망가진 몸의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보충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 한약도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맞도록 한약이 들어가서 작용하게 됩니다. 3일에서 7일 정도의 단기적인 치료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2,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차 나아지는 증상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하는 동안 불편감을 줄여주고 최대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복용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약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에 15일에서 2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성장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뭔가 불편감을 안고 있다면 기간이나 빈도는 관계없이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부모님들 중에서 한약을 잘못 먹이면 아이가 비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한약 자체의 칼로리는 많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300kcal인데 비해 한약 하루분 칼로리가 45에서 50kcal에 불과하지요. 한약을 먹인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 소화 능력이 좋아지면서 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서 이전보다 살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의 체격으로 회복하는 것이지 살이 필요 이상으로 찌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게 추천되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소화 비만과 한약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한약은 아이들의 면역력과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이지 살을 직접적으로 찌우게 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살찌는 것은 평소 식습관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약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상태를 개선하고 대사를 개선하여 소화 비만을 없애주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이들은 목기가 강한 존재라고 봅니다. 한창 성장을 해 나가야 할 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식사와 수면입니다. 입맛을 돋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도 장 기능을 도와서 식욕을 개선하며 기운을 도와서 면역력을 개선해주는 한약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양맛 또한 달달해서 아이들이 먹기가 좋지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한약을 언제 어떻게 먹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한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